자유공원에서 바라본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멀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가 보이고 그 위로는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그리고 아래는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곳이 100여 년 전에는 제물포항으로 불리던 작은 어촌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인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항을 한 제물포항의 옛 모습들입니다. 거대해진 오늘날의 인천항 주변의 모습에다 송도 국제도시를 보고 있노라면 상전벽해란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몰라보게 변한 이 인천시에 19세기 말 개항 당시의 역사 유적들이 잘 보존된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 역사의 현장.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899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종점역 인천역입니다. 한국철도 탄생역이란 기념비석이 놓인 인천역 광장 맞은편엔 그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조계지였던 19세기부터 생겨난 이곳은 오늘날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됐습니다. 이렇게 북성동 관내 안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곳은 인천시 중구 응봉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암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높지 않은 응봉산 정상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 동상으로도 유명한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공원 바로 아래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지어져 오늘날의 시청에 해당하는 인천부 청사였던 중구청 건물입니다. 해방 후에도 1985년까지 인천시 청사로 사용되었던 제249호 등록 문화재입니다. 이 중구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곳이 거점이 되어 이 주변을 개항장 또는 개항장 거리라고 부르며 100년이 넘는 역사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중구청 바로 앞에 계양장 거리입니다. 100여 년 전의 도로폭을 그대로 보존하다 보니 지금은 골목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천부 청사가 들어서기 전에도 이곳은 일본 조개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는 이렇게 일본식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을 편하게 안내하는 전동차 역시도 개항기 때의 차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 차를 타고 계양장 문화유적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도착한 곳은 인천 계양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일본 제일은행이 있던 장소로 아직도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구한말의 두 번째 근대식 군함이었던 광제호의 큰 태극기가 눈에 띕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근대 문물은 역시 철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과 관련된 유물들 외에도 계양기 관련 문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40년) 전의 계양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 지역으로 가요. 중국 지역, 일본 지역 맞죠? 서양 지역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호텔 3층 옛 건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는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객실도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3층) 연회실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개화기 때부터의 유명 호텔들을 보여주는데 서울의 반도호텔 모습도 보입니다. 아마 한국 역사 좀 복잡하고 또 깊고 또 뭐 여러 나라 들어오면서 한국이 많이 변화되는 거 오늘 많이 배웠어요. 대불호텔과 연결이 되는 옆에 건물은 특이하게도 인천 시민들의 20세기 중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생활사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관람객들에겐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60, 70년 전의 생활용품들. 데이트를 하며 이곳을 찾은 청춘 남녀들은 부모 세대의 이런 생활상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인천의 옛날 모습을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세상이 빨리 변하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냥 아기 때는 이만큼은 아니었고 그래도 이 정도는 있었는데 이만큼은 아니었어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유적지가 된 계단이 있습니다.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이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 기준으로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이랑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살던 그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이제 나눠졌던 이 계단 기준으로 나눴던 곳이고요. 그래서 양쪽 석상도 이제 한쪽은 중국식, 한쪽은 일본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곳이 중구청 앞 일본 조계지고 대만 국기가 보이는 저곳이 청나라 조계지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다 올라간 끝 지점엔 1882년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산 조약을 체결한 장소도 보입니다. 또 다른 문화재입니다. 개항기 때 지어진 인천의 주요 건축물들을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이 3D 모형도는 개항기 때의 주요 건축물들이 세워진 시기와 장소를 보여줍니다. 무역상의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던 1882년 일본 제1은행이 부산지점 인천 특장소를 개설하고 뒤이어 일본 제18은행 지점, 일본 제5018은행이 들어와 인천의 금융을 장악해 나갑니다. 지금은 불에 타 소실된 당시의 건축물도 이렇게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형으로 본 건물의 실제 모습을 보러 갈까요? 1901년에 세워진 이래 아직도 건물 전체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인천의 숨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제물포 구락부는 원래 옛날에 외국인 전용 사교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제물포 구락부, 이제 구락부의 어원이 일본 사람의 클럽을 발음했을 때 클라브라고 했잖아요. 그 클라브에서 썼던 어원입니다. 외국인들이 1901년도 당시에 이제 여기에서 모여서 사교를 다지던 장소였습니다. 20세기 초의 건물 모습과 품위 있는 밤색 계열의 실내 인테리어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구락부 바로 옆엔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서양풍의 근대 건축물과 대조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옥의 멋이 넘치는 인천 시민의 집인데요. 예전엔 인천시장이 관사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우리 한옥의 전통미와 고즈넉한 정원의 분위기가 언제나 많은 이들을 찾게 만듭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중구청 앞 이곳 계양장 거리에선 축제가 벌어집니다. 인천 계양장 문화재 야행.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재 야간 행사로서 6번째로 열린 2021년엔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늦은 11월에 만나게 됐습니다. 자,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중구청 앞에선 많은 시민들이 100여 년 전의 의상을 입고 나타난 외국인 모던보이와 모던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오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너무 즐거웠어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가르쳐 줄까요? 17살이에요. 축제하면 역시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개항장 거리 가운데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유행하던 의상을 입은 신세대 가수가 우리의 옛 가요를 구성지게 불러주고 있고 길바닥에 그냥 앉은 관객들도 손뼉을 치며 즐거워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시시 살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살롱에서 노래하는 지수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 공연에서 젊은이들이 특히 이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속삭이세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꼽아 헤이면 17살이에요. 살라 살라 웃으세요. 요리조리로 언제나 정다운 허드나무 아래로 그래요 오셔요 그래요. 무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구청 앞에선 또 다른 이벤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이란 타이틀에 맞게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야간 문화재 탐방입니다. 문화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도보로 함께 찾아가는 여러 문화재의 야행. 자, 그럼 우리도 한 팀을 따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첫 번째 닿는 길이 이 길이었었고요. 이 길을 따라 쭉 올라오면 양쪽으로 호텔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88년서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데요. 서울에서는 1902년도에 영업을 시작한 손탁 호텔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 보이는 데블호텔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한 130년 전에 그렇게 비싸게 이용하던 호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숙박비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얼마였었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 2원 50전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면은 23전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열흘 일해야지 여기서 하루를 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아시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보니까 앞에 계단이 있는데 양쪽의 건물들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청나라 조계지와 일본 조계지의 경계가 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계단은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 계단 맨 위에 올라가면은 또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사용된 공간이에요. 네, 우연히 해설사님 만나서 함께 투어하면서 또 인천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역사 공부한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에게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들이 이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가장 좋았고요. 또 그 관람객들이 그것에 또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개항박물관과 근대 건축 전시관 등 주요 건물 벽에선 프로젝션 매핑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고도 불리죠. 인천시와 계양장을 상징하는 수많은 영상들이 밤 공기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축제를 찾은 어린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가 처음 들여온 올간을 연주하는 소녀들도 그렇고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그림자 놀이에 열중하는 소년들도 한껏 들떴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오래된 옛날 레트로 물품들을 자녀들과 함께 구경하고 사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 모릅니다. 인천 계양장 문화재 야행은 국내 최초의 국제도시였던 인천 계양장에서 근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계양장에서 특화 콘텐츠를 만들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가을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제물포 조약 이후 역사와 함께 변해온 이 인천시 중구 계양장에서 보면 최초란 단어가 들어간 문화유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인천시 자체가 최초의 국제도시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그 철도역인 인천역, 최초의 서양식 야외공원인 자유공원, 그리고 미국과의 최초의 조약 체결지, 또 최초의 차이나타운과 최초의 서양식 호텔, 데블호텔 등등 너무나 귀하고 많은 문화유산들입니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에 비해 이 중구의 원도심은 너무나 낡고 초라해 살기에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 역사의 현장을 보존해야 될 가치는 매우 커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귀한 문화유산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느냐가 우리들의 미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